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지켜줍시다. 자, 이 칼럼을 보면 제가 왜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다루고 있는지, 왜 축구계의 소식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캡틴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이강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정리해야 한다. 비공개라 하더라도 현장의 CCTV를 확인하고 국가대표의 현 주소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투명한 처방으로 미래를 말해야 한다. 과거는 중요한 미래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대표는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만큼 명예로운 대우를 해야 한다. 그렇기에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태극전사라고 불러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누군가가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나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존경의 박수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감이 되십니까? 이 칼럼에서 정확한 부분을 딱 꼬집고 있죠. 잘 보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현장의 CCTV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이 엄청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인물들이라면 그만큼 명예로운 대우와 함께 무거운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한다. 태극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언젠가 너무나 힘든 부상을 당하고도 힘든 경기를 치렀던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아프지 않나?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아프지 않은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죠. 왜냐면 우리는 국가대표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에 눈물이 났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늘 아픕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또 최선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다운 사람들만이 태극전사의 칭호를 받고 전선에 나가야 한다. 꼭 그런 사람들만 태극전사로 선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그동안 명예롭게 살아왔던 선배 국가대표들의 위엄을 지킬 수 있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모두가 지켜줘야 대한민국 군인도 나라를 지키는 국가대표임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칼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굉장히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 몇몇 유튜버만이 CCTV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조용히 하기 시작하면 이번 사태 아무렇지도 않게 묻혀져서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 관점에 대하여 축구 관계자들은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책임질 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소신 발언을 했었던 차범근 감독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손흥민 아버지가 엄격하고 이강인의 부모는 회초리 너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신도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차범근 감독은 세대의 갈등을 풀어내려면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이 발언은 바로 29일 서울 종로구 컨벤션 센터에서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나왔습니다. 시상을 끝내고 나서 축구 선수들을 키우는 학부모들과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사랑받고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비결과 자신의 비결이 사실 동양적 인간관계야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무기이고 자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은 이제 늙었고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몹시 부끄럽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도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선 넘었다라는 비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네티즌들은 이 차범근 감독이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강인의 부모까지 들먹일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일부 발언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부모를 비교한 것처럼 비춰져서 이 차범근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편했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강인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자신도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더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음에도 최대한 공감하고 이해한다. 나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 어린 이강인 선수에게만 책임지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감독과 부모님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존재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황당할 정도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는 그런 팬들과 또 그런 세력들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사실상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의 아픔, 붕대를 풀었다. 컨디션도 100%다. 이제 13호 골을 향하여 정조준을 하고 있다.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손가락에 감겨 있었던 붕대를 풀었죠. 이것은 약 3주 만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내부 훈련 시설에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손을 보면 이 부상에서 다 벗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인 부분이죠. 사실 최근 패션쇼에 등장했었던 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손가락에 압박붕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처가 아직 다 안 나았구나라고 했는데 이 최근 훈련 모습에서 보면은 사실 손가락에 붕대를 감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대부분 컨디션에는 이상이 없는 훈련 모습이 공개가 돼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를 통하여 손흥민 선수가 누구보다도 큰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는 많은 건강 부분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황선홍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면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를 그래서 발탁을 하냐 안 하냐,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국축구협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임시감독이 된 황선홍 선수마저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방패맞이로 삼았던 이 KFA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봐도 이 황선홍 감독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해도 문제고 기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기사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한국 축구를 위한 협회인가? 협회를 위한 한국 축구인 걸까?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보호를 해야 하는 집단이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지 않으면 올림픽 축구와 더불어서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발탁을 하자니 국민들의 비판 여론, 또 나아가서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잘 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겁니다. 결국 임무도 부담스러운데 일정도 너무나 촉박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11일까지 빨리 명단 발표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KFA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고 외면을 하고 있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강인 선수의 발탁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발탁하는 것에 대해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황선홍 감독이 임시사령탑을 확정할 때까지 결국 이강인 선수를 소집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발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황선홍 감독이 선택을 하게끔 떠넘기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화해를 하며 마무리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사과와는 달리 대회 중에 나왔던 갈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CCTV를 공개하고 명확한 징계와 처벌을 해야 국민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황선홍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권한을 슬쩍 떠넘기게 된 겁니다. 이러니 고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팀 갈등을 임시 감독이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강화위원장은요, 화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흥분되고 기뻤다라는 한심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를 뽑을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다면 그 감독과 함께 두 선수의 선발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강인을 뽑냐 안 뽑냐의 문제는 또 하나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벌 여부를 떠나서 선수와 감독을 보호해야 하는 협회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이 이걸 모든 걸 떠안게 된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현규, 조기성, 일부 젊은 선수들의 SNS에 추측성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협회가 조용히 있다 보니 젊은 선수들에게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협회 입장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실 KFA가 3월달 태국전에서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해야 명확하다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에게 이런 발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비판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와중에 더 첩첩산중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또 허벅지에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황희찬 선수가 또 이렇게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니 사실 이거 태국전에서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측면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황희찬 선수 얼마나 이때까지 국가대표에서 큰 활약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결국 허벅지 부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더욱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비판만 잔뜩 먹는 임시 감독직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희소식은 수석 코치 임명에 축구 팬들이 안도했다라고 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빨리 내려놓고 정식 감독이 오길 바란다. 이걸 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코치진에 마이클 김 코치가 선정이 되면서 사실 기존 파울로 벤투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만큼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코치진과 황 감독의 문제가 지금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코치진까지 확정된 마당에 이제 11일 명단 발표가 코앞에 놓여져 있는 건데요. 금빛 영광 정우영 과연 중용될까? 자, 이 정우영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항저우 아시안컵 때 굉장한 활약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항저우 때 영광을 함께했던 이 정우영 선수, 이강인 선수의 타코팸
3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과연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이 정우영, 설영우 이 두 사람도 황선홍 감독이 과연 소집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소집을 해도 문제고 소집을 하지 않아도 문제고 소집을 안 하자니 이렇게 중요한 전력들이 지금 부상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정우영, 설영우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이 두 사람은 사과조차 하지 않냐. 다음날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기억나시죠? 물병 사태? 이 탁구팸의 이 물병놀이 이게 얼마나 회자가 됐으면은 정말 많은 기사에서 이 모습이 쏟아졌겠습니까? 이게 왜 심각했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고참들과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심각한 다음날에 희희낙낙했던 모습. 중요한 거는 이러고 나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완전 졸전을 보였죠. 그러니 세 사람에 대한 징계와 비판 사과도 받아내야 한다. 라는 국민분들의 지금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우영 선수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 나락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이강인의 광고 브랜드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세웠던 KT나 치킨 많은 브랜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강인 선수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액만 위약금만 거의 100억 원 가까이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의 분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또 실력이 창창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강인의 부진 이유 3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부상과 국제대회 그리고 최적의 자리가 아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클럽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졸전의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를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하에 황선홍 감독이 굳이 기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근 이강인의 부진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낭트전에서도 선발로 나왔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고요. 스타트랜전에서도 아쉬웠습니다. 선발로 나왔지만 그 어떠한 활약도 하지 못했고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의 부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강인 선수를 괜히 불렀다가 국민적 여론만 나빠지고 만약 경기력까지 최악인 모습을 이강인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안 그래도 나락간 이미지가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선발 명단에서 아웃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워낙 부진을 면치 못하다 보니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기사가 해외 외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선수가 바로 양현준 선수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이미 올라왔었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사실 황희찬 선수가 부상까지 당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양현준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중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협회 측에선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황선홍 감독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이죠. 뭐라고 했느냐. 간접적으로 전한 정도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언을 했을 뿐이다.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뜻을 전한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바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못한 게 맞다면 빨리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화해해야 한다는 말을 나만 이야기했겠는가. 굳이 나만 말한 것처럼 보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도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물병 놀이까지 하고 있는 이 탁구팸 3인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의견 댓글 내용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이 칼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상황이 굉장히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또 누구는가 이런 상황이 와야 모든 사태가 끝나는 것인가. 자, 이 사회부 기자면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글쎄요. 지금 사태와 정말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글을 읽어보면 이강인,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다. 최근 소속팀과 대표팀 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았던 이강인의 축구 인생에 최근 큰 고비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스타이자 주장인 손흥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냥 갈등이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진상규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찌됐건 이 칼럼을 좀 읽어보면 순식간에 9살 많은 주장에게 대들어버린 선수가 돼버렸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강인은 그동안 팬들에게 받아왔던 사랑만큼 질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축구는 팀 스포츠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주장이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아직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강인은 단체 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특히 선후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 9살 많은 주장에게 대드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난은 도를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이후 이강인의 SNS에는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 이강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보단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강인의 친누나의 SNS에도 악플이 달렸다. 제가 여기에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자제해달라. 지난 몇 년간 악플로 인해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 결국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플은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SNS로 무대를 옮기는 등 더욱 진화를 하고 있다.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신의 화를 푸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움은 언론에 향한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언론은 당사자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사소한 가십성 뉴스에 단독을 붙여가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자본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이 그저 힘없는 유명인을 질타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저 힘없는 유명인? 과연 그럴까요? 요즘 유명인들 영향력이요, 정치인들 못지 않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상과 유명인들의 라이프, 유명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가지는 영향력은요, 과거에 딴따라라고 불리우던 가수, 연예인들과는 그 결과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스포츠 스타는요, 정말 웬만한 아이돌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까지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작은 실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시작부터 답답한 상황.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KBS에서조차 하나된 팀 외친 황선홍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다시 데려오게 될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당장 3월 11일,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확정을 해야 돼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있을까? 이강인 선수 없이 태국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강인 선수를 데려왔을 때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할까 등등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과연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을까? 제가 볼 땐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 양현준이라는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을 주면서 이강인 대신 태국전에 선봉을 맡게 되지 않을까. 활발한 측면 돌파와 많은 어시스트로 평점도 굉장히 상위권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고 있는 어린 선수 양현준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을 주면서 엄청난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죠? 태국전만큼은 우리나라가 경기 전력에서 많이 앞서고도 있으며 물론 완벽한 승리를 위해선 이강인 선수가 돌아오는 것도 전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최근 이강인 선수의 폼이 많이 떨어졌다. 심적 압박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도 태국전에 돌아오는 건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다음 경기 때쯤에나 참여하는 것을 예정해 두고 뭔가 좀 더 자중하고 사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다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사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국전의 모습을 드러낸다?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다른 선수가 대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떴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깜짝 화해 뒤에는 이 사람이 있었다. 바로 황선홍 선수가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자,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 시절도 이강인 선수와 같은 18번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두 사람의 화해에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잘 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다. 제가 이 얘기 전달드린 거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협회에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사과, 황선홍이 적극 중재했다고? 축구협회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보면 아시안컵 기간 도중 갈등을 빚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극적으로 화해한 가운데 이 둘의 화해를 주선한 인물이 황선홍 감독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스포츠계에 따르면 축구계의 정통한 관계자가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다.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안다. 라며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는 매우 긴밀한 사이입니다. 심지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핵심 전력이라고 생각하며 되도록 기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축구협회 측은요,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제는 언론 보도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황선홍 감독이 빠른 파악과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과연 황선홍 감독이 적합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굉장한 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든 데려오지 않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데려와도 문제, 데려오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에 손흥민 선수는 거의 제가 볼 땐 한 99% 태국전에 소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축구협회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소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소집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애당초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손흥민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와 함께 싸잡혀서 사실상 소집되지 않을 수 있다. 징계를 대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며 분개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안컵 복귀 이후 토트넘에서도 첫 골을 터뜨리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3월 3일 날 최근 제가 손가락도 거의 이제 붕대를 푼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2달 만에 득점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다시 국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장인 만큼 토트넘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 아마 국가대표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에 손을 날렸다. 이 얘기가 분명히 기사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차두리 선수가 삭제를 했네 마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정도의 사태가 있었던 두 사람인데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고 하면 저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은폐된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손을 날렸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가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정작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인 차범근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많은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잘 풀어야 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생각을 안 하고 뒤로 물러나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다. 자신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를 누볐던 경험을 토대로 유럽에서는 선배와 후배, 어른의 개념이 없기에 모두가 동료라는 생각이 있다. 코칭 스텝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린 선수들은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축구는 동서양 문화 차이와 함께 세대 간의 간극까지 더 중요해진 시기다. 어린 세대의 선수들은 동양에서 강조하는 겸손과 희생이 촌스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유럽에서 성공한 나와 박지성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아시안컵 이후 이강인이 세상의 문매를 여전히 맡고 있다. 이어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한 축구대표팀의 주장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요청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론사와 축구협회 다양한 곳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의 진상규명보단 빨리 화해시키고 팀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유명 축구 감독이요, 이 두 사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선을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이냐?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선수단의 불화를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한 거죠. 많은 감독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중요시하는 것에 둔감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 감독은 요즘 위계 질서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킬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후배나 선배나 서로 존중하고 선만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사와 많은 온라인상에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얼굴에 손을 날렸냐 날리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정말 많았고 그렇기에 CCTV 요청이 굉장히 촉발됐고 폭주됐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전면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언론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침묵되고 있으며 은근히 사태가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전면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니 은근히 덮어졌으며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는 사실이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주장처럼 전면 부인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없고 증거가 제공되지 않자 사실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연합뉴스에서도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 사태를 직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 그 이후로 어떤 말이 나왔죠? 알고 보니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와 고참 선수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자 말리다가 손가락이 탈구가 됐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 이렇게 나중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나는 얼굴로 손을 날린 일이 없다. 전면 부인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눈여겨보는 기자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많은 언론사 중에서 특히 스포츠 업계 관련 기사에서는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언론사에서 먼저 이 사태를 보도하게 됐죠. 그 이유 자체가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CCTV에서 이렇게 나왔고 저랬고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유야무야 넘어가게끔 이 사태를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례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 연예인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파헤치는 것보다 이 스포츠 업계에서의 언론은요. 이 팀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다 보면 경기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결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 언론사들 간의 배려로서 관례로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다시피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얼굴에 손을 날렸다라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에 해당이 돼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화해를 받아줬기 때문에 사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중책이잖아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태극기 마크를 달고 그야말로 국위선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이뤘다 해서 끝날 일이겠습니까? 끝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언론사도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파헤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차드리 선수가 뭐 CCTV를 은폐를 했네. 이강인 선수가 진짜 손을 날린 게 맞다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네. 아니다. 말리다가 손가락에 탈거가 됐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CCTV건 본인들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건 협회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의 무능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팀워크?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발발될 수 있고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인 것처럼 묘하게 포장을 하는 언론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선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또 똑같이 덮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올바른 현상이냐라는 거죠. 확실히 CCTV에 대한 부분과 나아가서는 이 사태에 대한 이강인 선수가 전면 부인한 점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로서 사실 진상규명이 필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